네, 우리 그러면 이제 알짜힘 부분 봅시다. 알짜힘은 뭐냐? 물체의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각 힘을 뭐 하는 거냐?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합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 걸 알짜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물체를 A는 이렇게 가져가고 싶고 B를 이렇게 가져가고 싶고 C는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하나를 합쳐서 평행사면 대각선, 평행사면의 대각선. 그래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하느냐? 알짜힘 그리고 보통 NET라고 씁니다. 네, 네트 실제로 약어가 아니고요. NET라는 게 알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알짜힘이란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보는 물리에서 자주 보는 빗면에서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빗면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화살표로 표시해 보랍니다. 그럼 당연히 빗면의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 아래로 작용해요. mg만큼 작용합니다. 중력의 크기는 mg. 근데 이 중력을요, 빗면의 나란한 방향의 힘, 요 힘이랑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 힘으로 나눌 거예요. 뭐를? 이 mg를. 요거와 요걸로 분해해보자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누면 되느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가 세타면 어디가 세타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내려고 얘를 내려보면 여기를 수직이라고 두면 얘는 90 세타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여기도 지금 수직이잖아. 근데 여기가 90 세타야. 그럼 당연히 여긴 뭐죠? 세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지금 중력의 크기와 그 다음에 지구로 내려가는 힘의 방향 사이가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mg가 요게 mg인데 수직 방향 힘은요 뭐냐? mg에다 뭐를 취해주면 돼? 코사인 세타를 취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빗면에 나라는 방향 이렇게 내려가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벡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이 평행 이동에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을 취하면 뭐가 나와? 수직으로 빗면에 나라는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mg가 여기일 때 나란한 방향 mg 사인 세타와 수직으로 누르는 힘 F 수직 방향의 힘의 크기 mg 사인 세타로 코사인 세타로. 네, 근데 문제가 뭐냐?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이런 방향이란 말입니다. mg 코사인 형태만큼 누르고 있어요. 근데 얘가 빗면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게 왜 안 들어가느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물체랑 바닥이 붙어 있다라고 치면 수직 항력이 존재해요. 이 수직 항력은 뭐냐? 바닥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바닥에 서 있는데 중력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얘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위로 뭐가 작용해? 수직 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직 항력은 n 벡터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바닥과 직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수직 항력은 어디로 작용해? 1로 작용해요. 근데 얘는 당연히 우리가 바닥으로 누르는 힘이 얼마였어? mg 코사인 세타였지? 그러니까 수직 항력의 크기도 mg 코사인 세타만큼 여기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mg 작용해요. 그럼 당연히 수직 항력 어디에 작용해? 1로 작용합니다. 이때 수직 항력 크기는 mg입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은요. 여러분들 뭐냐? 그때그때마다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마로 가자. 얘가 나란하게 내려가는 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을 바닥의 물체에 밀어내는 거. 그랬는데 두 힘의 크기가 뭐해? 같았지? 그러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우리는 얘만 남습니다. 뭐? 빗면으로 내려가는 힘만 남아요. 얘가 뭐냐? 알짜 힘입니다. 왜? 두 힘을 합성했으니까.
그래서 알짜임의 크기고요. 알짜임의 크기는 얼마야? 비면 날아가는 힘 mg 사인 세타예요. 얘가 알짜 힘이고 알짜임 물체의 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알고 가라 했죠.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A는 얼마야? G 사인 세타입니다. 요거까지도 여러분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알짜임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면서 솔직히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여러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선생님 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네. 지우에 있는 문제집이나 수능 특강에 관련된 거 문제를 좀 프린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짜임의 경우의 수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까요? 알짜임의 경우의 수를 볼 건데 일단은 마이크가 있는 경우 마이크가 있으면 아래로 mg를 받는데요. 마이크를 장력으로 t로 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 물체 줄을 세 줄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기준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해? 장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A라는 줄에 요런 형태로 장력이 작용합니다. 요 줄 B에도 장력이 작용해요. 근데 이 점은요, 움직이면 P점은 안 움직이잖아. 그럼 P점이 정지해 있으니까 알짜임이 0입니다. 왜? 알짜임은 물체를 운동을 기술해요. 근데 이 알짜임이 0이다라는 건 당연히 뭐가 0이야? 질량이 0인 경우 아니면 가속도가 0인 거잖아. 그래서 뭐냐? 정지해 있으면 가속도가 0, 그래서 알짜임 0.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임은 T, TA, TB, 벡터는요. 힘의 평형을 이룬다 그래요. 이렇게 알짜임 0인 경우를. 그래서 장력이 함량은 물체 무게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TA 벡터와 TB 벡터와 T 벡터를 합쳤더니 얘가 0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장력은요. 얘만 남기고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TA 벡터와 TB 벡터의 합은 뭐랑 같다? T 벡터와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왜? 벡터에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방향 반대 의미니까. 그래서 TA와 TB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의 크기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의 힘 실제 상황으로 볼게요. 이때는 사람이 당연히 여기서 어디로 작용해? mg가 일로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발로 바닥을 밀잖아. 그럼 당연히 바닥도 사람을 뭐예요? 밀어줘요. 그게 수직항력입니다. 그 다음에 줄에도 지금 줄이 사람을 당기고 있죠. 그래서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시작점이 일치 안 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일치하게 바꾸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중력이 작용하고 수직항력, 그 다음에 장력. 그러면 얘가 사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세 힘을 더했을 때 장력 더하기 수직항력 더하기 중력을 더했을 때 얘가 뭐가 돼? 똑같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mg 벡터 넘어가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력과 수직항력의 합성은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우리 6번까지 풀어봅시다.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물리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1번은 좀 할만했어요. 경사각이 30도래. 무게가 8N이래요. 무게라는 건 중력을 나타내요. 중력 이꼴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아래쪽으로 8N이 작용한다 이겁니다. 뭐가? mg가. 근데 알짜임을 구하래요. 공식을 외웠으면 알짜임은 뭐예요? mg 사인 세타. 근데 중력은 얼마야? 8. 사인 빗면의 각도 30도. 사인 30도는 30도인 삼각형을 그리면 2대 1대 루트 3 사인.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몇 뉴턴이에요? 4뉴턴이 정답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나는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고 싶다라는 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게 8뉴턴. 얘를 분해하는 거지. 나란한 거랑 수직인 걸로. 근데 30도면 얘가 30도. 그러니까 얘가 8이라는 건 누르는 건 4루트 3.
왜? 2대1 때 루트 3이니까 네. 내려가려고 하는 건 4. 누르는 건 4 루트 4. 그러면 여기서 수직항렬 크기도 구할 수 있어. 수직항 크기는 얼마라는 거야? 누르는 힘 4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두 개가 같아야지 빗면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R자면 4N.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력그 경사가 30도인 네, 빗면의 질량이 20의 물체 가만히 놓았어요. 이제는 2라고 나타내 줬어요. 네, 무게가 아니라 질량을 줬습니다. 그러면 중력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10m/s랍니다.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뭐부터 구해야 되냐? 우리는 R자임부터 구해야 돼요. 빗면에서. 아니면 빗면에서 가속도부터 구해야 돼요. 첫 번째, 빗면의 가속도는요. 공식으로는 G 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10. 여기서 그 다음에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1. 그래서 답은 5입니다. 뭐냐? 답이 오라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 구해야 되죠. 이 물체가 빗면에서 가속도가 5m/s 제곱이에요. 얘를 이동할 때 2초 동안 얼마 가느냐? 네,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의해서 거리는 2분의 1 AT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가속도 시간은 2초. 그래서 몇이에요? 10입니다. 이런 형태로 계산하시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우리 뒷장에서도 배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거기서 할게요. 다다음 강에서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0m가 됩니다. 그럼 2m 미끄러졌을 때 속력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가속도가 빗면에서 G사인 세타 계산했더니 5m/s 제곱이었잖아. 2m 미끄러졌을 때 거리, 가속도, 그 다음에 속력 구하래요. 얘를 쓸 때는 얘를 쓰는 게 편합니다.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나중 속력 제곱은 처음 속력 제곱 뺀 게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거리다. 그러니까 문제의 공식에 대입하면 V제곱을 구할 거고요. 빼기 V0 제곱. 처음에 속력 있어 없어? 0이에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가속도 5 곱하기 거리 2. 그러니까 V제곱은 20. 그러니까 V는요 2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요거, 1번의 답은 10m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천천히. 가속도가 5다. 2m 갔어요. 그러면 거리는 2분의 1 AT제곱에 집어넣어서 거리 2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t의 제곱이다. 그럼 t는 얼마야? t는 2 루트 5초예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의 v는 at.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실수한 것 같은데? 어디를 실수했을까요? 네, 여기를 실수했네요. 네. t가 4, 5, 20. 2루트. v는 at. 그러면 가속도 5에 죄송합니다. 네, 바보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t제곱은 5분의 4죠? 그러니까 t는 루트 5분의 2입니다. 그 다음 v는 at에서 가속도 t가 루트 5분의 2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하지만 공식이 빠르긴 빨라요. 네. 그러면 넘어갑시다. 3번이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무게에 30N간 물체의 크기가 20N의 힘을 가했어요. 45도로. 자연 물체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 때는 첫 번째, 항상 힘을 전부 다 표시하는 게 좋아요. 무게가 30N, 아래로 30N, 중력이 작용하죠. 좀만 크게 그릴까? 20N의 힘을 비스듬하게 작용하는데 이거는 분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바닥에 물체가 있으니까 수직항력. 근데 여러분이 틀리는 게 수직항력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직접 구하셔야 돼요. 30N 누르니까 무게 30N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틀립니다. 수직항력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아마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무게를 없는 모습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면 수직항력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세 힘을 분석해서 합성한 뒤에 구하시면 됩니다. 20N의 힘을 분석할 건데요. 얘는요. 수평 방향 힘과 수직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요. 20N의 코사인 45도를 해서 얘가 2분의 루트 2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10루트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으로도 그러면 계산하면 사인 45도 하면 10루트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하셔야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뭐만 있어? 10루트이만 존재해요. 이게 알짜 수평 방향의 알짜 힘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아래로 30, 위를 플러스하고 둘게요. 수직 항력 위, 그 다음에 위로 10루트2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안 움직이면 0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 안 움직이니까 얘는 당연히 움직여요. 이렇게. 네. 그럼 얘는 수직 항력의 크기는 얼마야? 30 마이너스 10루트2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의 크기 30 이런 바로 틀립니다. 네, 그럼 봅시다.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얘가 뭐를 얘기해야 수직 항력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한 거예요. 30N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와 수평면의 물체의 수직 항력의 크기는 0이다. 볼게요. 물체의 무게와 수직 항력과 합하면 0이 아니지. 뭐가 남아? 이만큼 남잖아. 그러니까 0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한 알짜의 크기는 10루트이다 라고 했는데 얘랑 두 개 합한 거랑 얘랑 사라졌잖아. 그럼 남는 거 뭐만 남았어? 수평으로 10루트이만 남죠? 얘가 그래서 알짜 힘이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3번의 답은 디귿이에요. 네, 4번 봅시다. 4번부터는 여러분 연습장에 좀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조금 덜었습니다. 선생님 빈 공간을 묻혀서 죄송합니다. 네, 경사면에 유치된 빗면에요. 물체가 1kg 났는데 그럼 당연히 중력이 작용해요.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까지 했잖아. 근데 우리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여기다가 10N으로 내가 밀 거야. 그러면 힘이 여러 개가 존재해요. 일단 중력 작용하고요. 10N만큼의 중력 가속도 10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로 들이미는 10N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 뭐가 작용할까?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수직으로 수직 항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는요. 얘를 세 개를 분해해서 푸셔야 돼요. 빗면일 때는 어떻게 푸느냐? 빗면일 때는 항상 빗면의 나란한 방향과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분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줄 AB에 의해서 천장에 그림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물체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물체를 보면 분석을 어떻게 하냐? 빗면일 때는 빗면과 뭐하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과 빗면의 나란한 방향을 서로 나눠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빗면 수직인 방향으로는 일단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르토사 5가 있잖아요. 내가 얘를 마이너스라고 두면 그러면 당연히 수직 항력은요. 방향은 반대이니까 플러스라고 둘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빗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를 뭐라고 둘 수 있어? 0이라고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빗면의 나란한 방향으로는 물체 힘이 오르토3으로 내려가는 걸 내가 플러스라고 두면 당연히 반대는 5라고 둘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라고. 그 다음에 얘는요. 0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얘가 알짜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왼쪽으로 가서 이제 기억력인데 이거 풀어보자. 빗면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0루트3이다 물어봤는데 빗면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 뭐를 이야기해? 수직 항력 이야기해요. 얘가 10루트3이다. 맞아 틀려요? 네, 수직 항력의 크기는 5 더하기 5루트3만큼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틀립니다. 그 다음에 알짜힘의 크기는 5의 루트3 마이너스 1뉴턴이다 라고 불렀어요. 알짜힘의 크기 5 얘를 5로 묶으면 루트3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빗면 따라 올라가는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물어봤는데 오르토3과 5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빗면에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내려가는 방향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질량이 1kg 물체가 줄 AB에 의해서 천장에 매달려 정지했습니다. A와 천장은 45도, B와 천장은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어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좀 쉬운 걸로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 기억내 풀기 전에 물체 분석부터 합시다.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또 그리고 올게요. 네, 그림은 이런 형태인데요.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해보면 일단 아래쪽으로 물체가 1kg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10N이 작용해요. 네, 단위 빼고 10만 써봅시다. 이만큼 작용하고요. 위쪽으로는 두 장력이 작용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줌을 중심으로 보면 왼쪽으로 작용하는 장력 A,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장력 B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체적인 장력은 당연히 점을 중심으로 볼 때는 어디로 작용해? 1로 작용하고요. 물체의 무게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봤더니 당연히 벡터가 비스듬해. 풀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서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벡터의 분해. TA도 네, 위로 올라가는 거와 수평 방향으로. TB도 위로 올라가는 거와 수평 방향으로 나눠야 되면 어떻게 나누느냐? 뭐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45도, 얘는 30도. 그러니까 왼쪽은 45도니까 여기도 45도죠. 왼쪽은 TA의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조금 이렇게 쓸게요. 이제부터는. 네. 생략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위로 올라가는 건요. 이거 지우자. 위로 올라가는 거는 네. 얘도 TA의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이만큼. 그 다음에 TB 같은 경우에 보면 30도인데 여기가 30도잖아.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건 TB의 코사인 30도를 해주면 돼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TB.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TB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분석하면 된다. 수평, 수직. 수평 방향 볼게요. 수평 방향으로는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 그 다음 수직은 위로 플러스로 쓸게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2분의 루트 3 TB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2분의 루트 2 T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왼쪽이니까. 근데 얘가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0인 겁니다.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위쪽을 플러스라도 있으니까 2분의 루트 2 TA 이만큼, 그 다음에 2분의 1 TB 두 개를 더한 게 뭐랑 같아? 그리고 10은 빼기. 이해를 했을 때 얘도 안 움직이니까 R자임 0,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TA, TB를 각각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서 하기 전에 이것도 봅시다. 일단 기억해요. A와 B가 당기는 힘의 합력은 물어봤어. TA와 TB에 얘와 얘 합력 물어봤지. 그럼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그릴 거잖아. 그림 좀 이상하지 마. 그리면 당연히 안 움직이려면 얘의 크기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 10N이다. 맞습니다. 그래 안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장력은 A가 P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어디서 보면 되느냐? 여기 수평 방향 힘 여기서 보면 돼요. 여기서 TA는요. 넘어간 다음에 2를 곱하고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2분의 루트 3 TB가 됩니다. 그러니까 TA는요. TB보다 커 작어? 그러니까 TA는 TB보다 큽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B의 장력은 10 루트 3 10 괄호치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데 그거는 두 개를 뭐 해야 돼? 연립하셔야 돼요. 일단 TA가 이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를 여기다 그냥 대입해버리자. 그러면 2분의 루트 2에 루트 2분의 루트 3 TB 더하기 2분의 1 TB 10을 넘기면 10 루트 2 약분되니까 얘는요 2분의 루트 3이잖아. 양변에 2를 또 곱해요. 그럼 뭐가 돼? 루트 3 TB 더하기 TB는 20이다. 그러면 답은 이제 뭐냐? TB는요. 뭐냐? 루트 3 더하기 1분에 묶어서 20으로 하면 되죠. 유리화를 하면
아래는 루트 3 빼기 1이니까 3의 제곱 3 빼기 2분의 20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계산하면 TB의 크기는 얼마예요? 네, 약분해서 10의 루트 3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네, 5번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6번 봅시다. 6번을 풀기 전에 왼쪽에 있는 것 좀 정리하고 올게요. 혹시나 쓰실 분들은 쓰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네, 6번 봅시다. 물체 P가요. A실 A, B, C 매달 정지해 있는데 BC에 작용한 힘의 크기에 FF로 같대요. 그리고 이에 대해 있는 설명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모든 힘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물체, 지문에서 안 알려준 거 일단 물체에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중력 모르니까 mg. 그 다음에 지금 실이 BC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있죠. 그러니까 모두 작용. 이쪽으로 TA가 작용할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분석해서 여러분들을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물체의 수평과 수직으로 이렇게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합시다. 네,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은 이쪽으로 F가 작용, C로는 F가 작용하니까 B부터 분해해서 해보자. B가 비스듬한데 이쪽으로 F가 작용해요. 근데 60도라는 건 아래가 60도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를 분해하면 아래, 수평, 수직 이렇게 분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분해하게 되면 원래가 F인데 코사인 60도 하면 나라는 방향 2분의 1F. 수직으로는 2분의 루트 3F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가 지금 C는 주황색을 표시하며 이쪽으로 F. 그 다음에 장력을 계산할 건데 장력이 이쪽으로 TA죠. 이쪽으로 TA인데 얘도 수평, 수직. 지금 30도면 얘가 30도니까 코사인 30도 하면 수평으로는 2분의 루트 3T. 수직으로는 2분의 1TA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 아래로 mg.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거 풀 때 뭐로 푼다? 수평과 수직을 나눠서 푼다 라는 겁니다. 위로 당연히 플러스, 오른쪽으로 플러스라고 둡시다. 그럼 수평으로 볼게요. 오른쪽으로 F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F가 있어요. 왼쪽으로는 뭐가 작용해? 2분의 루트 3 TA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안 움직이니까 0. 수직 방향으로는 위로 작용하는 게 요거 2분의 루트 3F. 그 다음에 2분의 1 TA. 그 다음에 아래로 mg. 얘 물체 안 움직이니까 0 요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이제 분석 다 했으니까 왼쪽으로 갈게요. P에 작용한 R점은 0이다. 물체 안 움직이니까 정지. R점은 0 맞습니다. A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A의 크기 구하라 이거죠. 루트 3F다 물어봤는데 TA를 계산하면 네, 얘가 요거 계산하면 돼요. 수평 방향 2분의 루트 3 TA가 넘어가면 2분의 3F. 그러니까 TA는 루트 3분의 3F 나오죠. 계산하면 루트 3F. 그래서 맞습니다. P의 무게는 3F다. P의 중력 mg 얘기하라 이거죠. 얘는 어디서 구해? 여기서 구하면 되지.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mg는요. 2분의 루트 3F 더하기 2분의 1 TA인데 TA가 루트 3F라면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3F 더하기 2분의 루트 3F. 그러니까 루트 3F. 이게 맞습니다. 아니죠. 3F라고 써서 틀렸죠. 그래서 얘는 기역, 니은이 맞아요. 왜? 루트 3F니까.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